네, 저는 지난 6일에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운임과 관련한 반응도 좀 나와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리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모델도 포함되었는데요. 수요 응답형 노선에서 활용되거나 간혹 시외버스에서도 활용된 경우가 있기도 했던 현대솔라티 총 3,278대가 지난 7월 3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9월 29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제작된 솔라티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는데 휠 고정용 너트 체결이 불량해서 운행 중 너트가 풀리고 휠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함은 솔라티뿐만 아니라 스타리아 카고도 해당됐는데 2022년 12월 9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제작된 총 2696대가 해당됩니다. 금호고속은 의정부 광주 노선을 운행하고 있죠. 최소 1회, 주말 최대 3회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 알반 휴게소나 호남고속도로 비하 정류소 정차를 제외하면 중간 경유는 없는데요. 오는 13일부터 구리와 의정부역에도 정차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횟수가 조정되어서 평상시 최소 2회 운행됩니다. 최대 3회인 건 변함없습니다. 그동안 구리는 광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터미널을 꼭 이용해야 했죠. 상봉 광주 노선이 이미 없어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적어도 동서울 터미널로 가야 했고요. 전부터 고속시외버스 노선망이 조금씩 줄고 있던 와중에 구리역 근처에 광주행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죠. 의정부역 경유입니다. 출 도착지가 경전철 동호역과 가까운 의정부 터미널이고 의정부역까지의 거리도 그렇게 먼 게 아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열차를 타고서만 이동해야 한다면 과정이 좀 이상하게 되죠. 할인을 받아가면서 직접 환승을 하려면 회룡역까지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하고 경전철과 1호선 의정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별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호선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정부역에서 남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서울 도봉산역이고 7호선 환승도 가능합니다. 북쪽으로 세정거장 가면 양주역이 나오고요. 그 후로 덕계, 덕정, 동두천 쪽으로도 연결되죠. 연천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양주시나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시외버스 노선이 없는 건 아닌데 수도권을 다니는 노선 일부만 있고 동두천은 현재 아예 터미널에서 노선이 취급되지 않고요. 타 지방으로 가려면 의정부 터미널밖에 없을 정도였는데 우선 전철을 타고 간다면 1호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가는데 의정부 터미널은 경전철 동호역 쪽에 있어서 또 추가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횟수가 적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의정부와 인접한 타 지역의 수요를 의정부역 연계로 잡으려는 목적일지 그리고 당일부터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게 먹힐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금호 고속에 남은 유일한 의정부 노선인데요. 이미 부산행과 동대구행을 접었고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행도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우선은 노선 구성을 조정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올린 이 영상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강원 경산 간 동해안권 중장거리 시외버스 이야기를 했었죠. 채화강역에도 정차하는 부천 강릉 간 ITX 마음이 지난 12월부터 하루 4회 운행에 들어간 이후로 시외버스 월 평균 이용객 1000명선이 붕괴됐습니다. 울산 강릉 간 노선이 지금 1, 2회밖에 운행을 안 하는 수준이 됐고요. 수요 시간과 운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례와 같은 경우 주요 원인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선 영상에서 국도 운임을 언급했는데 국도로 갈 때 킬로미터당 운임은 노선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 노선들은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하는 걸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시외버스가 어떤 도로를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갈리는데 예를 들어 구간의 90% 정도가 고속도로라면 요금이 저렴해지는 구조이고 국도를 전체 중 40% 이용한다면 국도 운임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이 세지는 구조입니다. 고속버스 면허 노선은 국도 운임을 따로 계산하는 개념이 없어요. 운행거리가 비슷한데 서로 다른 구간이나 노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노선 자체가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해야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죠. 동해안권 중장거리는 좀 극한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2025년 8월 기준으로 아직 포항 삼척간 고속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국도 7호선을 길게 타야 하고 그만큼 국도 운임 부담감은 세집니다. 동해고속도로가 벌써 완전 개통되어 있었다면 시외버스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고속도로 타러 갔겠죠. 근데 설령 나중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설치되더라도 말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 경유지 여부도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동해안권 중장거리 시외버스는 소요 시간이 긴 편입니다. 강릉 부산간부터가 일단 5시간대는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전 및 동대구발 강릉행 동해선 일반 열차가 등장했고 열차보다 요금이 일단 비싸면서 소요시간도 경우에 따라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전발과 동대구발 각각 4편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시외버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동해안권 전체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다면 오히려 요금 부담감은 낮은 편에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노선 자체 할인 프로모가 들어가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있다고 하지만 그걸 제외했을 때 시외버스가 요금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고속도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운임 규정이란 게 있고 시외버스 운수사도 결국 그걸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운수사가 의도적으로 거품 만든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 운임 구조의 원인이 있고요. 그러나 철도가 초반부터 선전하면서 시작하고 KTX 이음 투입도 예정되고 있는 걸 생각했을 때 동해안권 시외버스 과반수에 조정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할 수 있죠. 비단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철도 운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ITX 마음과 같은 새마을호급은 기본 4,800원부터 누리호와 같은 무궁화호급은 기본 2,600원부터입니다. KTX는 일반실 기준으로 8,400원부터 시작하는데 고속 구간, 준고속 구간, 일반 구간 운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KTX 기준으로 2011년부터 운임이 동결되어 왔고 일반 열차조차도 기본 틀은 안 변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도 운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을 정도였고 반면 고속시외버스는 2019년, 2022년과 2023년에 인상했고 올해에는 심야요금 20%로 통일됐죠. 기차가 너무 장기적으로 기본 틀 자체부터 고정됐고 이게 시외버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간접적인 요금 인상마저도 못하냐 하면 아닌데 무궁화호와 동급인 누리호가 도태될 수도 있는 걸 생각하면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급인 ITX 마음 같은 걸로 통일될 것이라 기본 4,800원부터 시작하는 게 일종의 국룰처럼 될 것 같고요. 준고속 구간이 늘어나면서 KTX 이용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의 장항선과 형태가 약간 똑같아질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배차 구성상 ITX를 추월하지 않는 KTX 이음이 나온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번 열차 ITX, 다음 열차 KTX 밖에 안 되겠죠. 장거리는 사실 소요시간 때문에라도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 열차가 순서상 먼저 출발해도 KTX가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은 해야 하겠는데 하필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대가 KTX밖에 없는 경우가 나오고 KTX가 소요시간만 짧은 거에 불구하고 종류가 뭐가 됐든 그냥 먼저 출발하는 게 제일인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에 고속시외버스 쪽에서 철도 요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을 정도고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승객들은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싼 티켓값 때문에 고민하고 적자 누적에 부채 증가까지 두 쪽 다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해안권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완행급이나 준직행 같은 것도 동해선에 밀린다든지 일부 노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날아간다든지 심지어는 속초, 강릉, 동해, 포항, 부산 심야차도 없어질 가능성을 예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평시 수요부터 잠식당하는데 그렇다고 심야 수요가 반전이 일어날지는 심야차부터 먼저 없어진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 부산 노선이 예전에 심야 한 편이 있었다가 SRT 개통 이후 지금은 없고요. 서울 호남 여수 노선도 여수 출발 0시 편성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속초까지 동해선이 안 가서 그렇지. 속초까지 뚫리면 거진 부산 개통은 사실상 전차량편 사망 선고입니다. 지금도 국도 운임 때문에 부담되고 소요시간도 그런데 막막한 거죠.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교통수단이 그냥 단순하게 둘 중 각자 원하는 걸 골라서 가는 그런 영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가 만약 국도 운임 개념이 없어지면
고속도로 운임밖에 안 남는데 사실상 고속버스의 운임 계산 개념과 약간만 제외하고 큰 차이점이 없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현 체제에서는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해야 운임면에서 빛을 발하고 국도를 적지 않게 이용하면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다른 구간이면 시외버스가 요금이 좀 싼 편이라 괜찮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동해안권 중장거리는 애초부터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필수 노선 지정 떡밥은 나왔지만 운임이 부담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운임 부담감이 높아진 다른 사례도 있긴 한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 유니버스 프라임 수소버스가 공개되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화면에 따로 표시되는 링크를 타고 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에서 언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